예, 오랜만에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대추나무 가지치기는 다 끝마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거의 한 달 전쯤에 이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말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예, 지금 날이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이제 3월달 돼서 날이 이제 좀씩 따뜻해지면 이 대추나무에도 이제 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이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가지가 앙상하죠. 지금 딱 가운데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좀 하나 박아 놓은 건데, 기둥 옆에 이렇게 나무만, 예, 주 나무만 이렇게 있고, 가지를 다 쳐줬습니다. 예. 이 사과대추 나무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가지를 굉장히 너무 많이 놔둬서 할 필요가 없고, 바짝바짝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2마디 정도씩 남겨놓고 가지를 다 잘라줬는데요. 이렇게, 예, 한 2마디 정도 남기고 다 잘라줬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다 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싹 나올 수 있는 이런 움튼 게 이게 보이는데, 이런 데서 이제 다 싹이 나오고요. 이 잘랐죠. 다 자르고 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싹이 나오면, 지금 저는 이제 크게 이제 2단으로 밑에 1단, 위에 2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동서남북으로만 이렇게 다 잘라서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동쪽, 예, 이쪽이 서쪽, 북쪽, 예, 이쪽 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를 다 잘라줬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과대추는 새순이 이제 여기가 됐든 이제 새순이 나오거든요. 봄이 되면. 그러면 그 새순가지 하나를 한 4, 50cm, 5, 60cm 정도 키우면 이제 격가지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가지 크기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새순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곁순가지에서 이제 열매순이 또 나오거든요. 그 열매순을 이제 키워서 따먹는 게 이제 사과대추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곧 이제 싹이 나오겠죠. 싹이 나오면서 새순이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순도 같이 나옵니다. 항상 사과대추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 일반 대추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열매순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순들은 따주는 방법이 달라요. 예, 일반 복조대추하고 사과대추하고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그래서 좀 다른 건데, 주로 사과대추 나무는 이렇게 새순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처음에 나오는 열매순들은 다 따주고 새순 가지를 이제 키우는 거고요. 좀 이따 이제 복조대추 나무도 보여드리겠지만, 복조대추는 여기서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이 새순 가지들, 그 열매순이죠. 그 열매순들을 오히려 키우고 새순 가지를 이제 좀 집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반대로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사과대추와 복조대추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과대추 나무는 이렇게 앙상하게 나무만 있게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더 복잡하게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7년생, 8년생 돼가는 사과대추 나무인데, 계속해서 이 정도만 키우고 있거든요. 가지를 더 키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없이 공간도 굉장히 이제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이제 광합성이나 통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피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잘 떨어지고,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지만 남겨놓고 다 쳐버리면, 이 한 가지에서 이 새순이 이제 나오잖아요. 새순이 나와서 가지가 이렇게 이제 한 60cm 정도까지 딱 커서 곁순 가지가 한 5개, 6개만 나와도 이 한 가지에서만 해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무에서도 수백 개의 대추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릴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딱 나무를 잘라주는 게 사과대추 나무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뒤쪽에 있는 사과대추 나무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또 제 정원 뒤쪽에 있는 사과대추 한 나무 더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가지를 일부러 조금 더 길게 잘라줬어요. 방금 전에 본 거는 한 요 정도 남겨놓고 다 잘라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나무가 워낙 더 수세가 좋아서,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수세가 좋아서 이 아까처럼 이렇게 짧게 자르면은 이 나무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도장지도 많이 나오고 위로도 막 자꾸 더 뻗어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키가 닿는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이것도 키우기가 쉬운데, 너무 하늘 위로 크면은 나중에 소독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이 수세만큼 이 가지를 남겨놓고 좀 잘라줬습니다.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수영을 제가 관리를 잘 하진 못했어요. 여기가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이 옆에 나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계속해서 남쪽, 이 옷 찍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다 계속 가지가 쏠리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이 제대로 잡히질 않아서 이 두 개처럼 계속 이 남쪽으로 이 가지가 쏠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대신에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좀 키우면서 봄에 좀 순짓기를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좀 위에 쪽에서 많이 열릴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길게 놔뒀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이런 마디마디에서 다 싹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서 이 마디마디에서 다 싹이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싹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잘라준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받고, 그럼 어느 정도 간격 두고 한 이쯤에서, 아니면 이쯤에서 하나 받고, 그래서 양쪽 두 개 정도 더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열매순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 되게 좀 정갈하게 가지치기를 했죠. 거의 짧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특성이고, 다른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과대추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가거든요. 영양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뿌리를 다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이 수영을 더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기도 싹이 나올 건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도 보여드리겠지만 수세가 좋은 만큼 굉장히 많이 이 싹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싹 나오는 거 불필요한 것들은 꺾어주고, 키울 것들만 놔둬서 이제 키워서 이제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가져갈 겁니다. 또 한번 복조대추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일반 대추, 복조대추 나무인데요. 자, 여기는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까 방금 전에 본 사과대추 나무처럼 바짝바짝 다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가지를 남겨놨죠. 거의 서로 막 붙어 있거나 통풍이 잘 안 될 것 같거나 막 이런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여긴 가지를 거의 놔두면 돼요. 거의 뭐 손은 안 대도 돼요. 사실 복두대추는 위에 이제 키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거나 옆으로 너무 뻗어서 너무 공간을 다 잡아먹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옆에 가지 쳐주는 정도지, 사실 그대로 키워도 될 정도로 되는 게 복두대추인데, 얘네는 조금씩 다른 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움튼 데가 있죠.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다 이제 열매순들이 나올 거예요. 봄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열매순만 나오는 것도 있고, 열매순과 함께 사과대추나무처럼 가지순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네는 여기서 이제 한 5개, 6개 정도씩 열매순이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지순들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는 다 집어줍니다. 다 꺾어주는 거죠. 단 어떤 걸 이제 키우냐, 그거는 이제 나무를 키워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가지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새순가지 순이 나오면 거기에서는 그 순 거의 끝에 있는 쪽이죠. 끝에 있는 쪽에 이제 새순을 키우는 거죠. 하고 나머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따주고 열매순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열매순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이런 데서 다 열려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복조대추는 열매순을 키우는 거고, 사과대추나무는 처음에 열리는 열매순은 다 따주고 새순 가지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순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예. 얘네도 당연히 새순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도 열려요. 거기서도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다 놔두게 되면은 정말 이 나무가 복잡해지겠죠, 대신에. 예. 그래서 일반 대추나무들은 어떤 것들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추나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큽니다. 순짓기를 안 해주면 그렇게 크거든요. 대신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확하기도 어렵죠. 나중에 막 장대로 털어야 될 정도로 뭐 키가 엄청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영 정도만 관리해주고 놔둬도 여기에서도 정말 몇백 개는 수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나중에 봄에 돼서 이제 순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앙상해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꽃도 피고 열리는 것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조대추는 여기에서 바짝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에 이렇게 거기서 바짝 자르면 여기서 새순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열매가 많이 열리진 않고, 당연히 복조대추도 새순에서 열리긴 합니다. 대신에 열매 열리는 수가 이제 적어지고, 이런 데서 이제 열리는 열매순에서 다 열매가 다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예요. 이런 데서도 다 순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난해에 이만큼 컸던 거를 여기서 이제 잘라준 건데, 그 정도만 놔두고 이제 잘라준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도 다 또 열매순이 나와서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게 복조대추와 사과대추나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가지치기를 안 했다고 하시면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즘 그래도 조금 날이 쌀쌀해서 괜찮은데, 금방 이제 3월달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나무에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싹이 움트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